한 무리의 미국 불량배들이 김미나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리더인 브라이언은 거만한 웃음을 지으며 미나에게 다가왔죠. 하지만 미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브라이언이 섣불리 손을 뻗는 순간 미나의 몸이 쏜살같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찰나 미나의 날카로운 발차기가 정확히 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6살 김미나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 그리고 알아듣기 힘든 영어가 가득한 거리는 그녀에게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죠. 한국에서 태권도 사범이신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하며 유단자의 경지에 올랐지만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일로 주목받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미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조용히 지내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새롭게 전학 간 고등학교는 미나에게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친구가 없어 혼자 앉아 밥을 먹었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의 영어를 알아듣기 위해 사전과 씨름해야 했죠. 다문화 학생들이 적었던 탓인지 그녀는 주변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내에서 악명이 높은 불량 서클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덩치가 크고 눈빛이 사나운 브라이언이라는 학생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면서 어깨를 툭 치거나 차이나 거리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정도였습니다. 미나는 그들의 시비를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낯선 땅에서는 최대한 문제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에 쉽사리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불량배들의 사소한 괴롭힘에도 그녀는 그저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였죠. 아마도 그녀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브라이언 패거리에게는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을 겁니다. 괴롭힘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길을 막아서고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도 했습니다. 미나가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그들은 그녀의 식판에 놓인 반찬을 포크로 찍어 먹거나 쟁반을 툭 쳐서 음식을 쏟게 만들기도 했죠. 한 번은 미나가 힘들게 풀었던 수학 숙제를 뺏어가서 종이를 구겨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미나는 그때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부모님께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걱정하실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외로움과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태권도로 단련된 몸은 웬만한 충격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여리고 지쳐갔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브라이언 패거리의 괴롭힘을 모르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나가 동양인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학생들 간의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어갔고 매일 아침 학교 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김미나의 소극적인 태도는 브라이언 패거리에게는 마치 해도 괜찮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은 학교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예 미나의 식판을 통째로 들고 가서 자신들끼리 나눠 먹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미나가 화장실에 가면 문을 잠그고 못 나오게 하거나 락커를 강제로 열어 물건을 훔쳐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나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수업 시간에도 브라이언 패거리가 언제 자신을 찾아와 괴롭힐까봐 불안에 떨었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들의 언어 폭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나가 영어를 서툴게 한다는 이유로 발음을 흉내내며 비웃었고, 야, 김치. 고기 먹는 냄새 나네. 나 같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어느 날 미나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계신 할머니께서는 미나의 생일을 맞아 소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직접 손으로 곱게 수놓은 낡은 태권도 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띠는 미나가 태권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품띠, 검은 띠로 승급할 때마다 늘 그녀의 곁을 지켰던 소중한 물건이었죠. 할머니는 미나야, 이 띠를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강한 힘을 기억하렴이라는 편지도 함께 보내셨습니다. 미나는 띠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띠는 단순한 띠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이자 가족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미나는 그 띠를 자신의 락커에 가장 소중하게 넣어두었습니다. 그 띠를 볼 때마다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락커를 열어보니 태권도 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미나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띠를 찾아 헤맸습니다. 학교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니며 혹시라도 누가 실수로 가져갔을까봐 애타게 찾았죠. 점심시간 미나는 운동장 한 구석에서 브라이언 패거리가 낄낄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바로 자신의 태권도 띠였습니다. 브라이언은 띠를 공중에 흔들며 비웃었고 다른 패거리들은 띠를 잡아당기며 서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띠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브라이언이 갑자기 띠를 잡고 있는 다른 불량배에게 야, 이딴 낡은 천 조각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찢으려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나의 눈앞에서 할머니의 소중한 태권도 띠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낡았지만 소중했던 그녀의 모든 추억이 담긴 그 띠가 갈기갈기 찢어진 모습을 본 순간 미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서름, 그리고 비참함이 폭발하듯 치솟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강하게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의 소극적인 미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강렬한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찢어진 띠 조각을 주우며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날 밤의 눈물 흔적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그녀는 브라이언 패거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여느 때처럼 학교 뒤편 농구장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섰고 찢어진 태권도 띠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너희가 한 짓이니? 미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오, 한국 계집애가 용감해졌네. 어쩌려고? 경찰이라도 부를 거야? 아니면 내 아빠가 와서 울어줄까? 그의 패거리들은 낄낄거리며 미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미나가 또다시 고개를 숙이거나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죠. 미나는 브라이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너희가 내 소중한 물건을 망가뜨렸어. 사과하고 배상해.
그녀의 말은 분명했고 단호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 배상? 웃기지 마. 동양 꼬맹이가 어디서 건방지게 굴어. 그는 손가락으로 미나의 이마를 툭 밀쳤습니다. 미나는 밀려나는 순간에도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미나가 꿈쩍도 하지 않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미나의 머리채를 잡아 끌려 했지만 미나는 빠르게 몸을 숙여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예상치 못한 미나의 반응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야, 이 동양계집애가 감히. 오늘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군. 브라이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미나에게 다가가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패거리들도 미나를 에워싸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학생들이 이 상황을 보고 멈춰 섰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미나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구경하거나 심지어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죠. 몇몇 학생들은 또 괴롭힘 당하네. 동양 애들은 약해서 그래 같은 수군거림까지 들려왔습니다. 미나는 주변의 무관심과 싸늘한 시선 속에서 더욱 깊은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브라이언의 주먹이 미나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주먹을 피하며 계속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미나가 계속해서 피하기만 하자 더욱 거만하게 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어때? 무섭지? 그냥 빌면 곱게 보내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미나는 아무 말 없이 브라이언의 다음 공격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긴장감과 분노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발로 미나의 복부를 차려 하자 미나는 한순간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민첩하고 절도 있었죠. 브라이언은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패거리들은 미나가 계속해서 피하기만 하자 그녀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더욱 크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미나는 계속해서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그들의 행동과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폭발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미나가 브라이언의 다음 공격을 기다리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브라이언이 거칠게 주먹을 날렸고 미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며 그의 팔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브라이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그는 자신의 공격이 빗나갔다는 사실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미나의 발이 쏜살같이 그의 옆구리를 향했습니다. 정확하고 강력한 옆차기였죠. 브라이언은 미처 반응할 새도 없이 소리를 내며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패거리들은 미나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했습니다. 야, 저 동양계집애가 뭔 짓을 한 거야? 한 명이 소리쳤고 다른 불량배는 미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크고 무거운 주먹을 휘둘렀지만 미나는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이내 그의 팔을 잡고 가볍게 돌려 세웠습니다. 불량배는 자신의 힘에 못 이겨 빙그르르 돌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학생들은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미나의 움직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브라이언은 아픔을 참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미나를 노려보며 너 뭐 하는 짓이야? 감히 나한테 대들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미나는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찢어진 태권도 띠 조각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가 주신 거야.
너희는 함부로 남의 것을 망가뜨릴 권리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미나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동양 계집애가 끝까지 건방지게 구네. 오늘 아주 작사를 내주마. 그는 패거리들에게 모두 달려들어. 전연을 혼내줘. 라고 명령했습니다. 3명의 불량배가 동시에 미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미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첫 번째 불량배의 발차기를 피하고 그의 다리를 잡아 돌려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달려드는 두 번째 불량배에게는 손날치기로 어깨를 가격했고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지막 불량배가 달려들자 미나는 가볍게 몸을 피한 뒤 그의 등 뒤로 돌아가 발 뒤축으로 그의 무릎 뒤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불량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단 몇 초 만에 3명의 불량배가 차례로 쓰러지자 브라이언은 경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까의 거만함 대신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미나가 단순한 이민 온 한국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미나의 동작은 마치 잘 짜인 무용 같으면서도 그 안에 엄청난 힘과 정확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차기는 마치 번개처럼 빠르고 강력했으며 주먹은 돌을 부술 듯 단단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내가 태권도를 한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찢어진 띠를 든 채로 브라이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망가뜨리는 것은 옳지 않아. 그리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더더욱 안 돼. 그게 바로 태권도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브라이언이 결코 넘볼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브라이언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나는 그를 따라가지 않고 그저 찢어진 띠를 그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이걸 봐. 너희가 망가뜨린 거야. 이제 너희가 책임져야 할 차례야. 그녀의 말에 브라이언과 그의 패거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미나가 그저 약하고 조용한 이민자 소녀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태권도 유단자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주변 학생들의 휴대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나의 놀라운 실력에 감탄하며 자신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김미나의 태권도 반격 영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었죠. 한국 소녀 불량배들을 태권도로 제압하다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날렵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자신을 지키는 미나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시원함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경험이 있는 이민자들과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던 학생들은 미나의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학교 측은 영상의 파급력과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여 더 이상 사건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즉각 브라이언 패거리를 불러 엄중하게 징계했습니다. 브라이언과 그의 친구들은 학교 폭력으로 정학 처분을 받았고 그들의 부모님들은 학교에 불려와 자식들의 행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학교는 미나에게도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그녀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나는 학교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나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자 언론에서는 그녀를 태권도 소녀라 부르며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미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이 겪었던 차별과 폭력 그리고 태권도가 자신에게 준 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편견과 싸우는 이민자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브라이언과 그의 패거리들도 미나의 영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학 기간 동안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특히 브라이언은 미나의 태권도 실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강인한 정신과 진심 어린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학교에 요청했고, 미나는 그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후 학교 생활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기는커녕 오히려 약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의로운 학생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미나가 다니는 도장에 찾아와 미나의 아버지 밑에서 수련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자신의 태권도 실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교 태권도 클럽을 만들고 주장으로 활동하며 자신과 같은 이민 온 학생들이나 소수민족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정신 수양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불의에 맞설 용기를 주는 길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미나는 어린 시절 잠시 접었던 태권도 선수의 꿈을 다시 키우기 시작했고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우승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모범적인 학생이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김미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학교 폭력 사건을 넘어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운 한 소녀의 성장 드라마이자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용기와 강인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킨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김미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